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강대국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엔 강대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왜 강대국이 선진국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지 얘기했죠. 오늘은 강대국에 대한 기준, 어떤 식으로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이들은 과거를 돌아보나 지금이나 분명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세월을 들춰볼까요? 고대 시대에는 로마, 그리스와 중국, 인디아가, 중세에는 프랑스, 근대로 들어서면서 영국, 독일이 부활하고 현대에는 막강한 미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그 패권을 나눠 가집니다. 나라의 힘이나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네 가지로 보통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력입니다. 나라에 힘이 있어야 강대국이겠죠. 대한민국도 10위 안에 9위의 순위에 군사력이 들어갑니다. 더욱 세밀하게 각 파트별로 군사력의 우위를 따져보면 정말 동원 가능한 병력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이고 핵무기와 탱크는 러시아, 공군은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숫자만 따져봐도 미국은 2위인 러시아를 가볍게 따돌리고 있는데요. 그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고의 전투기 F-22 랩터. 육식 공룡 중에서 체구는 작지만 가장 빠르고 머리가 가장 좋다는 생존력이 높은 공룡의 이름을 딴 이 항공기는 시뮬레이션 결과 F-22 랩터 한 대가 현존 최고의 전투기인 F-15와 전투에서 무려 120대를 상대한다는 사실이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경제력입니다. 이 얘기는 총 생산, 총 GDP,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미국이 1위였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일, 일본, 중국이 시대마다 그 순위를 바꿔왔습니다. 순위를 바꿔왔지만 지금은 중국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앞서가고 있죠. 지금의 증가 속도라면 아마 인도라는 나라도 순위에 오르는 것도 멀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인구수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기만 해서 2050년이 되면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 정말 슬프기만 한데요. 70년대만 해도 중국 다음의 출산율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합계 출산율 0.98명, 유럽의 어느 나라를 봐도 1 미만이 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1 미만의 국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구수가 왜 우리에겐 절대적이고 중요해졌을까요? 인구는 그 나라의 내수 시장을 이끄는 경제력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와 생산, 인구, 노동 인구로서 수출이 막혀도 인구가 있다면 내수 기반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그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초 인구를 우리는 통상 1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출판 완국이 가능한 나라, 어떠한 전문서적이 나와도 망하지는 않는 기본 베이스에 1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일본, 최고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아직은 1억에 못 미치지만 70%가 노동인구인 베트남, 모두 그렇습니다. 인구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국토 면적입니다. 국토의 크기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땅만큼은 뭐해? 쓸모없는 땅들은 의미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예전처럼 땅을 경작해서 식량을 마련해야 하는 농경사회에는 경작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의 가치가 중요해졌지만 지금은 부전자원의 평가에서는 경작하는 땅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땅은 역시 값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의 크기로 보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등은 굉장히 큰 나라죠. 석유, 금, 철 등 오래된 부전자원은 물론 해안과 토지에서 생산되는 막강한 식량 자원이 풍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장 윤택한 흑토와 석유를 비롯한 중요 부전자원 매장량 순위가 대부분 1위인 미국은 참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지표를 갖고 종합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국방력, 경제력에서 1위, 국방, 경제, 인구에서 미국 못지않게 상위에 있는 중국, 고르게 순위에 오른 인디아, 경제력만 단지 뒤지고 있는 러시아. 역시 강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아래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포진해 있어서 그래도 강대국을 꼽으라 하면 우리와 별다른 이견 없이 그렇게 지목했던 나라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대국을 나타내는 국력을 네 가지 지표라고 평가했는데 최근에는 더욱 세부적으로 기초국력, 국방, 경제 등의 하드파워와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등 소프트파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렇게 국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13위라는 사실이 대단한데요. 기존의 기준이나 새로운 기준이나 강대국의 순위를 매겨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여전히 탑10의 순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준일 경우 단지 그 중에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만이 10위권에서 빠지지만 그래도 11위, 12위, 14위에 자리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강대국의 힘, 국가의 힘, 국력을 다양한 측정 지표로 알아봤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3강,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미 동양을 탈피한 일본, 막강한 성장률의 중국 등은 이렇게 측정하나 저렇게 측정하나 역시 강대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대국은 어떤 지표로 측정하나를 봤고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들은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대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선진국에 대한 한번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